네,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노림수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본격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해박한 군사 지식으로 유명하신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만 내비치는 가운데 계속 지연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연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핵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뭐 핵실험을 안 하지 않겠는가, 뭐 위협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사적으로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예, 군사적으로.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핵무기로서 그 위력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원래 한 3년 텀으로 핵실험을 보통 해오는데 작년에 안 하고 이번에 이제 4년 차에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위력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핵무기 성능도 좋은 걸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네. 우라늄탄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뭐 수소폭탄 전 단계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을 완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국가도 아주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예정된 코스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3차 핵실험 반드시 한다. 2월 달에 할 것으로 보십니까? 2월 달에 꼭 2월 달 안 되면 3월 달에도 하겠죠. 예, 반드시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의 태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례 없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런 압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태도가 달라졌다기보다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국제적인 압력이 지금 하도 강하니까 외교적인 수사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든지 또는 핵심을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보면요. 우리 국민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북한 핵 문제가 외부적으로 나온 게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거기다가 중국이 그 육자회담 의장국을 맡은 제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중국은 수천 년 동안에 한반도에는 동맹과 같은 나라가 있기를 원해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도 그걸 원하기 위해서 국가 세운 지 1년 만에 파병을 했죠.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세력이 들어오니까 바로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는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핵무기를 뒤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북한 핵은 지금 중국의 방조하에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완충지대라고 하는 북한을 강하게 만들어야 외부 세력들이 북한을 뚫고 중국까지 못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중국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돼 가지고 네.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됐을 때 미군이 압록강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핵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건 악몽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핵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 됐죠.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외부의 침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해가지고 한반도 적화 통일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미국이 그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네. 중국한테 아주 좋은 호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이 한국군과 미국군이 북한을 통일할 수 없을 것이고 북한 접경까지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인접한 지역까지 미군이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핵이 북한으로서는 가져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도 가져야 이게 중국의 방어막에 버퍼존을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데 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현재 이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을 상대로 뭐 보복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론을 슬슬 흘리고 있어요. 작년에도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이 핵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북미 간의 대결이 굉장히 긴장 상태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이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번에는 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 군사적인 제재를 하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현재 조잡하지만은 어느 정도 핵무기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인 제재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북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북한이 네. 핵 위협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외무성 협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국방이 또 협박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핵실험을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아마 고도의 정치 전략적인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성능이 향상된 핵무기를 이번에 선보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핵무기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는 미국도 이제는 그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장거리 또 미사일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성공을 하면은 미국과 일본도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말라. 막 이런 협박으로 우리 국민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 3차 핵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통일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전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38선 휴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 못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은 대개 그 상륙작전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상륙작전도 옛날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평양이라든지 원산 지구에서 상륙작전 할 경우에 많은 함정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함정이 동원되는 그 위에다가 핵무기 하나만 떨어뜨리면은 전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를 군사적으로 멸망시킨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군사적인 차원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심리전을 이용한다든지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려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만 제동님의 해석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금까지 중국이나 미국도 현상 유지 상황이 전개되도록 이런 상황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좋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방조했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는데 훨씬 좋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방안이죠. 어떤 측면에서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지금 중국은 그 조중우 조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동맹국 아닙니까? 전쟁 나면은 자동 참전 조항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뭉치진 나라인데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더 불편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북한은 또 핵무기 통제 능력이 그 선진 핵 국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조장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어제 이 합참의장이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혹이 확인된다든지 사용할 의도가 확실히 보이면은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고 전쟁을 치른 것보다는 선제 공격하고 전쟁을 치른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군 최고 책임자가 현역 군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완성하고 난 다음에 후에 네. 나중에 뭐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미 이 정밀한 핵무기를 갖고 있고 완성한 상태에서 지금 핵무기를 한쪽에 모아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해 놓고 있고 또 스커드에 실어가지고 또 수시로 옮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자체도 이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그 북한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순항미사일 작년 4월 달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죠. 네. 1000km짜리 순항미사일 만들어가지고 김정일이 집무실 창문을 때릴 수 있다. 국민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핵실험 통제시설하고 그 다음에 핵터널 입구 깨는 거죠. 선제 타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미사일 가지고? 예, 그럼 이번에 해야죠. 하려면 이번에 해야지 핵무기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가 핵무기 다 깰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만 서울에 떨어지면 항복 아닙니까? 그래서 정성조 합참의장의 그 아주 군인 정신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이번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 후에까지 기다립니까? 이번에 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번에 북한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해야죠.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안 하고 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이라크 핵시설 공격 안 했습니까? 네. 그 애들이 반격했습니까? 아니죠. 공격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박수를 쳤죠. 이라크나 시리아가 반격하는 걸 막아줬죠.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라크하고 시리아는 핵무기 개발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전제 핵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해서 남한을 공격할까 말까 그런 징후가 잡히냐 안 잡히냐 그 상황에 따라서 선제 타격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완전한 어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현재 단계에서 선제 타격을 북한의 핵기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확전이나 전면전 같은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희생이나 모든 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93년에 미국이 북한이 이제 NPT 탈퇴를 했을 때 영변의 핵시설을 한번 공격하려고 시도 내지는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 100만 정도의 민간인 희생까지 포함해서 전체 희생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전에 들으셨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하지 않고 때렸으면은 지금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방이 핵을 갖겠다고 노력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갖지 못하도록 해야지 1차 핵실험 할 때도 가만히 있고 2차 핵실험하고 가만히 있고 지금 3차 핵실험이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네. 또 그만두고 나중에 하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미국 소위 말해서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핵실험할 징후가 발견되면은 핵기지를 타격하겠다라고 했었던 작년의 발언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북한 핵 문제의 그 진짜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그 뭡니까?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핵무기 2발에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 억제력 외에는 전쟁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 핵을 공격하겠다고 징후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선제 공격한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네. 선제 공격을 못 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권이 정시작전 통제권이니 모든 것을 한국군이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다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평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우리 합참의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됩니다. 미국과 상의 없이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정승조 합참의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 선제 타격은 미국과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유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습니다. 정성조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유엔 헌장에 보면은 국가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한이지 네. 그걸 남의 나라에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정확한 그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나왔을 때도 교정규칙하고 국가 자위권 때문에 왈가왈부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뭐 교정규칙 때문에 쏘지 못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공격을 받으면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성조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죠. 지금 해야 됩니다. 만일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성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핵 보유 국가로 일단 발돋움하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핵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을 억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이죠. 지금 이 군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은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만두고 NPT도 탈퇴하고 핵 개발하겠다 하고 지금 나와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현재 조잡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가 여태까지 북한 핵무기를 제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 NPT 10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 이익을 손해 봤을 때 NPT 10조에 따라서 탈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인용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NPT 탈퇴하고 핵무장으로 넘어가야죠. 만일 예. 이 미국이나 이 한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사실 막지 못한다면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만 가지고는 위협에 대한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뭐 잿더미다, 한반도 핵전쟁이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노골적으로 핵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청와대 불바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불바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무기로 청와대를 없애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무감각하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핵전쟁에 참가하겠습니까? 네. 안 하죠. 미국은 한반도 물론 핵우산을 제공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못 쓰게 하겠지만은 북한이 진짜 핵을 쓰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서 핵을 맞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핵폭탄을.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구의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지구의 멸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6.25 때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메가드 장군이 반주에 핵을 투하자 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이 막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때 소련이 핵을 개발해놓고 있었거든요. 못 쓰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29살에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한 그 장본인인데 그 친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핵무장을 하겠다 해서 핵무장을 하면은 북한의 핵도 나중에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아마 우리가 이번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예. 북한이 또다시 이미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 것이고 남한에 대한 어떤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자주 이렇게 감행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이 맞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까불면 우리가 핵으로 한 방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있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서 다시 또 서해 5도에 대한 어떤 기습 점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금년에 서해 5도에서 충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서해 5도에 공격할 수 있는 공기 부양정도 고안포 기지로 옮겼고, 그다음에 작년에 공격 헬기 50대도요. 연평도하고 백령도 50km 거기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훈련도 다 했죠. 예, 작년 3월달에 김정은이가 서해 5도 점령 훈련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보면은요, 맨 먼저 잠수정이 나와가지고 수상함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천안함 폭침 2010년에 예행연습한 거죠. 그 다음에 연평도 무차별 포기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폭탄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민가까지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또 때리지 않습니까?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작년 8월 달에 연평도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6km 떨어져 있는 무도 장제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음에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때리라 하는 명령까지 다 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안함과 연평도 때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네. 북한의 핵 위협이 있었지 않겠는가. 네. 예, 뭐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만 제동님, 섬찟하네요.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북한의 핵의 인질 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군요. 오늘 대답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자칫 체제 유지의 최악의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정은 비서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은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고 대신 강한 경제 군사적 압박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북한의 체제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 문제를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를 벌이고 경제 문제를 앞세우는 선경 정치로 대내외 정책을 전환해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